아, 진짜, 씨. 어디가? 또 어디까지 간 거야? 어디까지 간 거야? 아, 진짜. 네, 이번에 A형 13번 문제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할게요. 네, 그러면 A형 13번 문제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제 정수론 문제인데, 정수론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수론 문제의 가장 큰 오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정수론 문제는 계산 문제야. 식의 논리. 그게 정말 잘못된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수론 문제는 출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로 깔아주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나름 변별력을 주는 문제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물론 이게 전공하시는 분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출제될 때도 있고 계산상으로 출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어렵게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쉽게 나오면 쉽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면 내가 맞춰서 변별력을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수로는 그렇게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의미를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정수론 문제 자체가 애초에 문제가 워낙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정수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과정에서 정수론 그 경시대 문제들도 많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다양한 상황에다가 사실 수를 적당히 바꾸기만 하면 중요한 의미를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건데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라고 하면 정수로는 무조건 구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상황만 고려하시면 되는데 구조를 통해서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계산만 하고 얘는 왜 돼? 이런 식의 논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 상황으로 예제를 하나 소개를 하고 이 문제도 구조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14년 문제지만 예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법 5에 대한 윗수가 3에 대한 윗수가 얼마고 그 다음에 법 7에 대한 3에 대한 윗수가 뭐 S고 그 다음에 35에 대해서는 T라고 했을 때 RST 구해봐 식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뭐 한번 소개해보자면, 뭐 이렇게 소개해볼 수 있겠죠. 3이라는 녀석은 1승하면 3이고, 3에 2승하면 9니까 4고, 3의 3승은, 얘는 지금 2가 되는 거죠. 5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의 4승은 6이니까 1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수가 4네.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띄면 얘는 6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5에 대해서 계산되기가 좀 싫어서 LCM으로 계산하는 거죠. LCM 4, 6 이렇게. 그래서 12.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풀었다고 치면 이게 몇 점 문제, 몇 점짜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 주는 사항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죠. 근데 사실 노가다만 띄면 주기 때문에 높은 백점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메인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HCM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만 던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3과 여기는 3과 여기는 3은 다른 3인데 왜 4와 6에 대한 LCM으로 문제를 해결하냐라고 하면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사실 채점 상황에서는 내가 없잖아요. 난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왜 LCM으로 계산해야 되냐, 이런 걸 이제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구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론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지엔들의 공간, 정확하게는 환구조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더하기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현대대 수학에서는 순환군에 대한 좋은 기준이 되긴 하지만 정수론에서는 그 구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원군에서 고려를 해요. 단원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오스타 크로스 G7스타와 그 다음에 G35스타가 동형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여기 있는 3이 만약에 여기는 3,3에 대응되는 상태인 걸 알게 된다면 이 LCM을 통해서 계산하는 사항이 된다는 걸 현대수학의 논리를 통해서 보장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러프하게 말하면 이게 결국 중국인 나머지 정리가 보장해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중국인 나머지 정리는 함수의 이름으로 붙여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반화해서 중국인 나머지 정리라는 함수로 주는 상황인데, 교수님들은 사실 더 이렇게 하드한 책을 보기 때문에 거의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함수 정도로 보지, 얘를 계산의 식 정도로 보는 상황은 좀 적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수님들이 계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오류도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들의 관계를 통해서 케어를 하게끔 이런 세팅에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문제는 결국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근거 제시를 하면 LCM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맞겠지만, 그냥 LCM으로 때려놓고 서술형에서 답 달라고 점수 달라고 하면 그냥 우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구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하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메인이 아니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13년도에는 어떤 구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해보죠. 지금 보니까 AK에 대한 정보는 K 팩토리얼과 2017 마이너스 K 팩토리얼의 곱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K가 1 이상 2016 이상 이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할 건데 K는 3부터 2014 AK 2017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르장드르기호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머리를 굴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냐면, 이게 지금 AK일까 아니면 얘가 정리가 될까? 근데 정리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윌슨의 정리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제가 고려하고 싶은 건 이게
K에 관한 식, 그러니까 K 같은 게 살아남을까 아닐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살아남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지 않으면 너무 쉬워서 다행인 거고, 만약에 살아남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야지 해결이 나올 테니까, 아마 이거 정리만 시키려고 이 르장들 기호에 대한 썸을 물어보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정리를 적당히 하다 보면 K 정도는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약에 갔다고 치면 해결책이 있을까가 두 번째 상황인데, K에 대한 서메이션을 3부터 2013까지 한다는 거는 2012개, 12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르장들 구해가지고 더해주는 상황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어려울 확률이 큰 게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아니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케어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반대 상황으로 이렇게 고려해 볼 수도 있죠. 얘가 1부터 2016까지에 대한 썸으로 만약에 고려를 하게 된다고 치면 거기서 몇 개 항들만 빼주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전체의 합, 그러니까 1부터 2016까지 합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냐. 이게 이제 먼저인 것 같고, 그걸 알게 된다면 몇 개를 빼서 4개를 빼가지고 답을 구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겠구나 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숙련된 좀 팁이 있다고 치면, 르장드르 기호가 나왔을 때 소수는 무조건 형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4K 풀마 1 형태가 되는지, 4K 플러스 1 형태가 되는지, 4K 플러스 3 형태가 되는지를 판단하고, 8K 플러스 1 형태가 되는지, 8K 풀마 1 형태가 되는지, 8K 풀마 3 형태가 되는지도 판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나 마이너스 1 같은 게 나오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구별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017 같은 경우에 4K 플러스 1 형태고 4K 플러스 1 형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에 대한 르장드르 기호는 항상 1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차이가 나도 적당히 날려줄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팁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AK에 대한 표현을 먼저 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K 같은 게 나올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형태를 생각해 보면 2017 마이너스 K, 그 다음 하나 뺀 거니까 2016 마이너스 K 1까지 이렇게 곱 형태가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마드 2017로 잘라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팩에 얘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2016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들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다 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에서 요 놈까지의 개수가 2개인 걸 생각해 보면 1 플러스 K에서 K를 뺀 다음에 하나 더 더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6에서 2016에서 K를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니까 2017 빼기 K 형태로 표현될 거고, 여기 K팩이 있고, 그 다음에 K에 K 풀 1 가지고 2016까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K 플러스 1부터 2016까지 곱이니까 얘랑 붙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1에 2017 마이너스 K 곱하기 K에 이거는 2016 팩토리얼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저희 예상대로 K가 거의 살아남았는데 여긴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났네요. 근데 아까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2017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은 르장드르 기호에서 그냥 날려주는 상황이니까 얘는 거의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니까 우리 예측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근거를 적당히 고려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서술을 완전히 다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잠깐 생략을 했어요.
2017이 4K 플러스 1 형태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얘가 성립한 상황이 왔고, 그럼 얘에 대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저는 K1부터 2016까지 그 다음에 2017 1 그 다음에 2017 2 그 다음에 15 16인데 걔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인데 어차피 얘네랑 동일하게 봐야 되니까 2배로 보면 끝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결국 2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이 2017이라고 하는 녀석은 8로 좀 나눴을 때 8이 16, 4, 1이니까 5, 40, 17이니까 2, 16, 1. 나머지가 1이잖아요. 얘는 8K 플러스 1 형태고, 2라는 값은 8K 플러스 1에서는 다시 1이니까 여기도 지금 2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값만 찾아내게 되면 이게 얼마인지 알아내면 결국 거기다가 빼기 4만큼 해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부분으로 남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윌슨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거는 계산 과정이에요. 그러면 윌슨 정리 말 잘 하면서 언급하시면서, 물론 빼먹으면 점수가 무조건 감점이에요. 쓰시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스텝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1부터 2016까지 썸을 우리가 알아낸 다음에 몇 개의 값을 빼준 걸로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여는 건 알고 있지만 2차 잉여의 개수가 반이고 나머지 반은 비잉여가 되는 상황인 건 법피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원시근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성립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정보를 현대에서 논리까지 들고 오면 훨씬 재미있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걸 러프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보통 QP라고 해요. 2차 잉여들의 집합을 QP라고 표현하면 요거의 원소의 개수가 2분의 P-1이 된다. 요거를 증명하는 상황을 가져가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증명 과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연습 문제에 다 있는데, 1과 2분의 P- 사이에 있는 A, B를 꺼내요. 2분의 P-를 넘어가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는 A가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잖아요. P 빼기 A 정도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제곱을 취했을 때 같은 2차 잉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1부터 2분의 P-1까지가 얼마나 겹치냐에 따라서 여기는 어차피 하나씩 겹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정이 나는 상태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겹치는 게 없다는 걸 증명하는 상황인데, 한 번만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제곱이 마드 P에 대해서 합동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B의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이 마드 P에 대해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2 이상 P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는 거니까 가역원이죠. 그러니까 날릴 수가 있고, 그럼 A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거니까 대우에서 A, B가 다르면 제곱도 달라. 그러니까 2차 잉여를 다른 걸 만드는데, 그래서 2분의 P-1개를 만들어 라는 상황을 줘서 이 QP의 개수가 2분의 P-1개가 된다는 걸 보이고, 그 상황을 가지고 결국 반이 2차 잉여고 반이 비잉여이기 때문에 반이 1이고 반이 마이너스 1인 상황으로 얘가 빵이 된다는 걸 줄 수 있어. 그러면 결국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식의 논리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리 상황, 그러니까 윌슨 정리를 적용시키기 위한 상황, 그 다음에 왜 있냐라고 하면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3년도 문제 분석은 여기까지, 13번 문제 분석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에서 또 뵐게요.